안녕하십니까. 브루스 리입니다. 오늘은 동부에 있는 루간스크 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밀크를 생산하고 있는 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슬로 자크뜨네의 이야기입니다. 자크뜨네 불악 이야기입니다. 분쟁지역 동부지역입니다. 루간스크 주입니다. 칠러 파세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동부지역인데 한 1년 반 전에 이 지역에서 낙농업자들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분쟁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루간스크의 주의 조크뜨네 불악 이야기를 통해서 유크레인의 시골 경제 사정과 그리고 낙농업자의 애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브루스 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유일한 수입원은 우유입니다. 우유 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자체 NGO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자에 관련 없이 우유 판매를 원했기 때문이죠. 정부 보조금이 매 우유 생산업자에게 지급이 되어야지만은 그것이 지급이 되지 않았고 올해는 이미 지급되었지만은 농부들은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농부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유통업자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프루 이즈 드제말에 살고 있는 타티에나는 큰 냉장고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5톤까지 밀크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양봉업과 소를 키우기도 했었고 돼지 새끼를 그 전에 키웠지만은 이제 모든 돈을 투자해서 냉장고를 사고 대부분 수리비로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돼갔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11월 24일 날 우리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매우 열심히 눈에 대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눈을 치웠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판매할 시점에서 늦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걸 확신했고 3개월 동안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난 여기서 25년을 살았지만은 결코 정부 보조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농부 아저씨는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정부 보조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메니바가 일어섰고 그리고 감춰진 돈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 보조금은 11월 30일 날 받은 돈이었습니다. 11월에 리터당 10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고 12월 달에는 2배를 받았습니다. 59 코페르스크를 받게 된 것이죠. 리러당 더 많은 보조금을 2배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자들은 그녀를 타티에나를 용서할 수 없었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3월 3일 날은 어떤 경고도 없이 그 밀크 공장에서 트럭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렉터에게 전화를 했죠. 내일 올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밀크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4일 날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알다시피 우유가 썩게 될 것이라고. 2.5톤의 냉장고에 있는 우유가 냉동고에 있는 썩게 될 것이라고. 만약 오지 않는다면은 내일 루간스크 가버먼트 정부 앞으로 가서 내가 그 우유를 풀어놓을 것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 뒤에 그는 전화를 했는데 우유를 우리의 차로 가져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티에나 여사는 3월 3일 날 우유 탱크 트럭이 오지 않았다고 동네 주민들을 설득하러 나섰습니다.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설득하러 나선 것이죠. 그러나 주민은 얘기합니다. 협동조합도
통일을 취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고 물어봤지만은 그들은 역시 타티아나는 다시 설득을 합니다. 협동조합은 우리 농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6 그리브나를 4 그리브나를 받으면은 2.80 그리브나를 우리에게 주고 1.6 그리브나는 그들이 취하니까 유통업자보다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인 동네 주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관념에 반기를 들고 타티아나는 설명을 합니다. 유통업자는 1.6 그리브나밖에 주지 않지만은 협동조합은 2.8 그리브나를 주기 때문에 더 이익이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마을 주민들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봤지만은 밀크 비즈니스는 개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 생산자를 위해서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도 밀크 생산업자들을 간섭할 수 없다는 그런 공식적인 대답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타티아나는 주민들에게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는 인권 권리 단체인 농부 권리 보호 단체인에 등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브스크 구에 그래서 그 판매 체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크 마켓에 대한 판매 체계입니다. 시작에서부터 판매까지 그리고 보조금이 어떻게 누구에게 가는지까지 얼마에 팔리는지까지 다 조사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타티아나의 설명입니다. 중간 경과 설명입니다. 농민 권리를 잡기 위한 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관련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 있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채소를 심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통업자 이름을 대면서 얘기하자 다음날 딜러로부터 타티아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 얘기를 자꾸 끝내는가? 그리고 관리는 딜러에게 얘기해서 모든 걸 다 얘기를 했습니다. 관료들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파괴할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부책임자에게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는 다시 유통업자에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농협의 총책임자 수보콘이 타티아나를 찾아왔습니다. 타티아나 여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리자도 그리고 협동조합의 총책임자도 모두 한통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시작점이 됐던 것입니다. NGO 농배권리위원회 바로 커뮤니티 센터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설립과 농민 권리보호단체의 설립을 위해서 노보프스코브 커뮤니티 법률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루한스크주의 친러시아 프로러시안이 된 하나의 부분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